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일본의 프로 디자이너들 또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재밌는 작품 몇 개만 소개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카오 멘데라는 교수님인데 카오루 멘데 어, 부사신호미술대학의 조명 조명 쪽 빛을 담당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디서 제가 스캔을 했냐면 에,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 가면은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미대생들이 필독서 중에 하나죠. 하라키냐 교수님의 저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책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쑤시개나 성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열대 우림 뭐 거목들을 만들어서 성냥이나 이쑤시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열대 우림을 해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겨울에 보면은 나뭇가지들이 이제 죽은 나뭇가지들이 땅바닥에 막 떨어지는 것들을 잘만 건조시키면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불태우는 것들 아니냐. 그래서 조명 담당하시는 선생님답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이 작품은 한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서 추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무지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쵸? 꽤 됐습니다만 벌써 거기에 가시면은 무지는 일본에서도 디자인, 잡화, 이 메이커 중에서도 꽤나 위상이 있는 곳입니다. 탑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후카사와 나오토라는 디자이너가 아트 디렉터가 있는데 이분은 하라케냐 선생님과 더불어서 무지에서 아트 디렉터 5명의 아트 디렉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후카사 나오토 교수님은 타마 미술대학의 통합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작품은 무지에 가서 돈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CD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다뭐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뭐 다운로드 받아갖고 듣고 있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생긴 제품이 요즘에는 블루투스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디셀러자 베스트셀러 이런 작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자, 하라케냐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면서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기초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분이나 이분이나 일본에서 정말 손꼽히는 디자이너들이죠. 어, 항상 디자이너들을 다루는 연대기에 꼬박꼬박 실리는 분들입니다. 크게 족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위대한 디자이너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아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유학을 가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못 만나 뵀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학교에 들어오셨거든요. 자, 일본 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실제 디자이너로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디자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고 굉장한 디자이너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디자이너가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근대, 현대 디자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분. 이런 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들은 이런 게 정말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요. 이런 하라키냐 교수님 같은 경우는 98년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총괄 디렉터였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영화 감독님들이 좀 맡으시고 이러는데 일본은 디자이너가 맡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어, 하라케냐 교수님이 콤페에서 우승을 하셔서 동계올림픽 디자인을 맡게 됐어요. 자, 맨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참가국에 초대장을 보내는 일이에요. 정부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초대장을 보낼 것인가 이제 어,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책상에서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나가노를 직접 방문을 했죠. 나가노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방이 있어요. 후지산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가게 되면 눈이 설원이 발자국도 밟지 않는 설원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죠. 이쪽을 막 걸어 다니니까 저 첫 눈을 밟은 발자국으로 초대장을 표현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지 회사를 다 뒤졌는데 이런 종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예 만들었어요, 저 종이를. 그래서 두께감 있는 엠보싱 종이를 만들고 저 음각 있죠. 음각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옛날 우리 타자기 치듯이 따다다다 치는 옛날 구형 타자기 있죠. 그게 쏙쏙쏙쏙 박힌 것처럼 이런 특색 있는 첫눈의 발자국처럼 초대장을 만들었죠. 자, 대학교에서 만드는 아이디어 도출한 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창조, 개성,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뭐 포토샵을 만드는 게 미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미대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재밌게 유학 생활의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오쿠야마 켄이라는 분인데 무사시노미대 CD과를 나왔어요. 근데 특이하게 프로덕트 디자이너예요. 졸업한 이후에 자동차 회사로 취직을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몇몇 특별한 학과들이 있지만 꼭 이 학과를 나와야지만 이 전공을 해서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양화를 배워서도 게임 회사로 그림 잘 그려서 취업할 수도 있고요. CD과를 나와서 출판사를 갈 수 있지만 광고 회사를 갈 수도 있고요. 이분처럼 프로덕트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캐릭터 회사를 나와서 시각 디자이너, 포스터, 광고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에서는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어라는 거를 정하면 좋겠어요.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뭘 디자인했느냐? 자그마치 엔초 페라리를 디자인했어요. 저분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페라리에서는 어 항상 외부의 디자인을 안 줘요. 내부에 워낙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이너 팀이. 근데 엔초 페라리가 누구냐면 페라리의 창업주 이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름을 딴 기념비적인 스포츠카를 생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콤페를 했는데 이탈리아 디자이너들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이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엔초 페라리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출시가 되었죠. 뭐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돈 주고도 못 구하지만 그런 사람도 일본 디자이너예요. 근대뿐만이 아니고 현대에서도 이런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빌딩이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비상구 마크 이런 것도 일본인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세계 콤페에서 우승을 해서 전 세계 공통이 됐죠. 제각각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러시아의 비상구 마크와 최종 경합이 붙어서 우승을 해서 한국뿐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상구 마크는 하나로 통일이 돼 버렸어요. 누구 작품이냐면 타마 미술 디자인 학교의 미술 대학교의 에, 에, 오타 유키오라는 교수님의 작품이에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작품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나카무라 유고라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타마 미술대학교의 통합 디자인 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때도 이분은 이제 건축가였어요. 원래 동경대학교 천재들만 간다는 동경대학교 건축학을 나오셔서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당시에 코딩, 프로그래밍을 익히셔서 그냥 혼자 재미삼아 웹 디자인을 하고 이러셨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추종자가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분한테 많은 일거리가 맡겨졌어요.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그만두고 자기가 회사 차려갖고 여러 가지 회사들 대기업뿐만 아니고 광고 회사에 예, 광고 및 웹사이트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웹사이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나카무라 유고 뭐 구글이나 야후 재팬 같은 데 쳐서 유튜브에 쳐서 들어가시면 이분의 작품들이 나오는데 우와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크리에이티브한 미대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나카무라 유고 교수님은 어 또 한 분 저 타마가 자랑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사토 카시와라고 지금 현역 디자이너 중에서 5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40-50 대에 이미 일본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만들고요. UI, UX도 많이 하고요. 코딩도 많이 짜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이우환 화백님. 지금 현존하는 어, 그림 중에서 최고가를 자랑하죠. 지금 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2-30억 정도 했고, 또 김한규 화백 작품이 또 그 작품을 깨고 이랬는데, 살아계신 화백 작품 중에서는 이분 작품이 최고가일 것 같아요. 점에서 선으로. 뭐 위작도 많고 뭐 소송 붙고 이래서 최근에 시끄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우환 화백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 최고 작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이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과천의 현대미술관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실제 걸려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대 출신은 아니시고 일본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대 철학과 출신이십니다. 일본대 출신의 작가는 이우환 화백하고 김한규 화백 이렇게 추상 쪽 근대 화가들이 출신이신데 독일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뭐 이러셨죠. 음. 자, 이분이시죠. 지금은 에, 고향은 이제 한국이신데 사는 곳은 일본에서 사세요. 그래서 젊으실 적에는 타마 미술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요. 지금은 명예 교수로 계시고 가마쿠라라는 곳에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어, 자, 이분이 이제 철학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작품 설명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하시고 글도 어려워요. 근데 작가들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라케냐 교수님도 굉장히 수업 내용도 어렵고 작품 활동도 그다음에 사설, 논문 쓰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이 확고해야 돼요. 또 이런 작품들 보면 저 왼쪽 아래 큰 바위들이 이렇게 막 아뜰리에 전시장 안에 놓여져 있고 이래요. 설치 작품도 하시거든요. 근데 작품 설명을 할 때 이러세요. 저런 돌들은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작품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시장 안에 가지고 오면은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흙을 닦아주면서 솔로 문지르면서 어울려라, 어울려라, 어울려라 하면서 말을 막 거신대요.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통하면서 이 공간에 어울리는 위치를 잡는데요. 자, 이런 작가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파인아트 하는 친구들도 또 앞서 말씀드린 디자이너의 이 마인드 같은 것들도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대 입시 설명회, 비다의 미술학원의 미대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지금 입시 설명회는 일단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할 겁니다. 전환을 하고 2월 20일 날 다시 한번 하기는 하겠지만 오늘 올린 영상은 짧게 편집을 하고 작품 쪽은 제가 편집을 해서 안 보이게끔 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알기 쉽게 항목별로 짧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편하신 곳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20일 전까지 설날 이후에 취합을 해서 다음 입시 설명회 때는 Q&A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